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료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영상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질병을 초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 진단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병원에 가보시면 초음파, 펫, CT 같은 영상 진단 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근데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동서심리학병원의 양달모 교수님을 모시고 영상 진단 장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는 영상 진단 장비라고 하면 엑스레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엑스선은 영상의학과에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년 전에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장비가 바로 엑스선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 엑스선은 주로 필름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진단에 이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영상이 개발이 되면서 바로 모니터에서 엑스선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엑스레이 외에도 다양한 진단 검사 장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엑스선 촬영기 외에도 CT, MRI, 펫, 그리고 초음파 영상 진단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CT는 엑스선을 이용하는 장비이고요. 우리 몸을 단층 촬영해서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엑스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서 역시 이 우리 몸의 입체적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PET는 우리 몸의 전신 암의 진단과 암의 전이, 암의 재발 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는 임신한 경우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유방, 갑상선, 경동맥, 그리고 간 등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씩은 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먼저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C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선을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CT를 찍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큰 원통 안에 환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엑스선 튜브가 회전을 하면서 엑스선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검출기에서 엑스선을 받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CT는 주로 머리나 가슴, 배에 있는 장기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CT 기기가 좋아지면서 이 심장 같은 움직이는 장기까지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CT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영제를 맞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 이제 피폭량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CT를 찍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조영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병변의 윤곽이나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요. 병변의 발견이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방사선 노출량이 적은 것이 좋은데 최근에는 저설량 CT라고 그래서 방사선 노출량이 작은 CT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가지 CT 검사를 해서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T에 그런 특징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CT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MRI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착안해서 만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석으로 된 원통 안에 눕게 되면 우리 몸의 물 분자 속의 수소액이 일렬로 나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때 고주파를 발사를 하게 되면 수소액이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때 이 고주파를 끊게 되면
수소액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신호를 발생해야 되는데 네. 그 신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MRI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MRI는 피폭이 되지 않나요? 아, 예. 네. MR은 CT와 달리 X선을 사용하지 않고 네. 자기장과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아, 피폭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MRI는 주로 머리에 뇌졸중이 있는 네. 경우에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암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의 진단이나 병기 결정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을 네네.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네네. 또 이 무릎 관절이나 경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형외과적인 질환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점은 혹시 없을까요? 예, 단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검사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단점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MRI를 찍는 이 자석이 상당히 입구가 좁고 좀 깁니다. 그래서 폐쇄공포증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또 사용하기가 힘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금속으로 된 인공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네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CT는 X선을 이용해서 신체 횡단면을 촬영하는데 특히 뼈나 움직임이 많은 장기들을 촬영하는데 유리하고, 그리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CT보다 보다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촬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네. CT와 MRI는 머리, 가슴, 복부에 있는 장기들의 진단이나 해부학적인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러한 CT, MRI가 계속 진화를 하게 돼서요. 지금까지의 CT, MRI 단점을 보완하는 장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다중검출 CT의 경우에는 초당 60영상 이상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MRI는 최근 장비는 점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 MRI가 해부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생화학적인 정보, 그리고 기능 정보까지, 기능 영상까지 보여주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또한 이 fMRI라고 해서 뇌의 구조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까지 볼 수 있는 영상이 개발되어서요.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이 이 어떤 병변의 진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드라마 중독증과 뇌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연구까지 아주 다양한 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갈수록 기술력이 좀 좋아지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뇌 기능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다음으로 펫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펫 말고도 펫 CT나 펫 MRI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펫이라는 것은 이 전신 암을 진단하거나 암의 전이 또는 이 암의 재발을 진단하는데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포도당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합을 시킨 다음에 혈관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암세포에 이 흡수가 되고요. 거기서 양전자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까만 점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암 조직뿐만 아니라 염증이 있는 조직이나 양성 종기에서도 침착이 되어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 페트만으로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기가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펫CT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펫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펫CT를 시행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상 장비들은 암세포가 대부분 이 5mm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펫 MRI가 개발이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1에서 2mm 정도의 작은 종기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능한 날이 아마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펫이나 MRI나 CT 같은 것들을 이제 받으려면 비용도 너무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정말 받아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CT, MRI, 펫이 물론 좋은 검사긴 하지만 무조건 처음에 시행하는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위암의 경우에는 먼저 내시경을 해서 찾아야 되고요. 일부 질환, 즉 폐결핵이나 폐렴 그리고 뼈에 골절이나 뼈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단순 엑스선 촬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와서 1차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로 병변을 찾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정확하지가 않을 때 그 다음에 검사로 CT, MRI, 펫, 초음파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하고 상의한 후에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단 장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펫을 사용해서 다 검사하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피우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네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동서심리학병원의 양달모 교수님과 영상 진단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 있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진단 장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병할 것인지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이 꿈만은 아닐 듯 싶네요. 지금까지 헬스조선 배지영 기자였습니다.